지금 현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결국은 실패한 걸로 오늘 지금 실패한 것으로 체포영장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사실. 그래서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수처는 앞으로 이제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조건 동원되었던 경찰들 4,000명, 당신들도 옷 벗고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헌법을 어겼으니까. 헌법을.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면 일단은 헌법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까? 이것은 선거를 하여 대표자를 뽑아서 이 대한민국을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화국.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해서 선거를 하여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달라. 이래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것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정치가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 1항에서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대표를 뽑아서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뽑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 같으면 4년, 그 다음에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도 4년. 그래서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해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입니다. 한두 가지 권력이 아니에요. 국회고 지방자치단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권력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어제 그저께 모여가지고 아니 헌법학자들이 뭐하고 헌법학자느냐 그냥 지식 팔아먹는 장사꾼이냐 아니고 그래서 이 헌법학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어제 그저께 포럼을 했는데 여기서 헌법학자들은 누구를 판검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헌법학자들은 로스쿨 다 원장. 일단 강원대 그 원장의 그 영상부터 먼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그래서 이것이 지금 헌법학자들의 견해인데 첫 번째는 뭐냐? 계엄령이 이것이 불법이냐 헌법에 일치했느냐 그것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강원대에서 지금 현역 로스쿨 원장을 하고 계시는 바로 이 판검사를 만드는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 그러면 지금 현재 판검사 공수처까지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 경찰의 고위 간부도 마찬가지, 다 사법시험 무슨 시험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들어야죠. 우리는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헌법학자들 모아서 포럼을 했어요. 뭐라고 결정했느냐? 자, 강원대 일단은 로스쿨 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정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한 지 좀 됐습니다만, 물론 이제 우리 김학산 교수님보다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이런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내란인가? 그럼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을 내란이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법관이 판결을 잘못하면 내란인가?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을 잘못하면 내란인가? 이 소리와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내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계엄 선포한 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놀라서 이게 뭐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국가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적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이미 그 토론문에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그걸 우리가 법에서는 자기 수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계엄을 선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대선이라든 총선이라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가에 우리를 대변할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들은 다 권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은 권한 행사는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는 권한 행사가 아니어서 위헌입니다. 그죠? 왜? 대한민국은 헌법 1조 2항에 보면요. 국민 주권 원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주권이 전체 국민한테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행사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국민은 모든 국가 권력을 국민이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게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거는 대한민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잘못되면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 규정을 거의 다 외우고는 있지만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헌법 66조를 보면요. 1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왼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입니다. 즉 국가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면서 행정부 수반입니다. 행정부 수반. 그리고 대통령은 다른 국가기관, 헌법기관하고 달리 선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뭘 해야 되는 걸 헌법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은 취임의 점에서 선서를 합니다. 어떤 선서를 하냐면 헌법을 준수한다 이거죠.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를 증진할 책임도 있습니다.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라. 이것을 그냥 단순히 선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이게 국민에 대한 헌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죠? 국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한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인은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직접 다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선거제도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임기 안에 국회 같으면 4년, 지방자치도 4년, 대통령은 5년 동안에 대표자를 뽑아서 맡긴다는 거죠. 예, 맡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하느냐? 선거를 통하여 한다는 거죠. 선거를 통하여. 자, 황교안 장관님. 네. 아침 일찍 또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하여 이제 대표자를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네. 21대 총선부터 그 이전부터 부정선거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번 22대 총선은 정말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그 중앙선관위와 예, 또 그걸 지시하는 거기에 또 국힘당에 얼빠진 국회의원들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합작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에 네. 자기들이 지금 53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명단을 공개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은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했는데 네. 그 고발을 좋아하는 놈들이 고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192명 야권 중에서 네. 53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라도 네. 예,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자신이 있으면은 네. 53명에 톡한 사람들은 그래 내 한번 까보자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입법 독재를 하는데 뭐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이 짧은 시간에 탄핵 그것도 29번 예, 네. 세계 역사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예산 네. 예? 나라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동결할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그나마 지금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는 정말 어젯밤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정말 이때라면은 1년에 하루인데, 예. 지금쯤이면 참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우리 시민들이 한남동을 꽉 덮어야 됩니다. 맞아요. 아예 공수처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맞아요. 그런데 말은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보단체 그렇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고 정말 저기서 계속해서 밤을 새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우리 댓글 올리시는 분들도 정말 좀 조심하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 거기서 밤새우려는 거 저희들이 옆에서 스태프들이 예? 지금 미국 가셔야 되는데 예? 만류해서 그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가시려는 거 저놈들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뭘 웬 방송이냐 현장에 나가라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은 현장에 가지도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저를 현장에서 체포하려고 지금 쟤들이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 거기에다가 체포영장을 내려서 대통령을 끌고 나오려고 하는 그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가 더 지금 노리는 것은 저를 노리는 겁니다. 저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려듭니까? 그래서 신혜식 대표님이 지금 지휘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공수처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실패한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다 정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선거 제도를 통하여 이제 대표를 뽑아서
적당한 기간 안에 그 국회의원 같으면 4년, 또 지방자치도 4년, 대통령은 5년 이렇게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선거가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그래.